10월 1일 화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둘이서 네. 처음으로 이 초대석 시간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진짜 달라스에도 가을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네, 너무 더웠는데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낮에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기온이 좀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날씨 너무 좋다 싶은 그런 가을이 왔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을이 와서 좋지만 이 가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원장님께는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또 버클리 아카데미의 근황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아, 지금이 아주 가을을 즐길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를 이제 입시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는 네,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그러니까 여름 전부터 이제 원서를 준비해서 벌써 이렇게 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네네. 만약에 지금까지 원서를 안 받거나 에세이를 시작을 안 했으면은 네. 좀 조급한 시기가 되죠. 아, 그렇군요. 네요, 원장님. 이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이제 이력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력서요? 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이 돼요. 근데 이걸 좀 학생들이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필요한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한다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토픽을 갖고 왔어요. 네,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귀가 아주 솔깃할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 16년간의 입시 경력으로 다져진 믿고 듣는 버클리 아카데미의 좀 꿀팁들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입학 지원서, 사실 입학 사정관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이 지원서를 받게 될 텐데 그중에서 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만큼을 이뤘고 이렇게 큰 업적을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든 이걸 보면은 와 하고 놀라겠지 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이 지원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10분에서 15분 원서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사람 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휙 보게 되는 거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핫한 넷플릭스의 그 흑과 백이라는 그 셰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00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 거기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거를 한 숟가락 으로 맞아요. 저지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넣을 게 있고 뺄 게 있고 쓸 게 있고 자기의 모든 거를 거의 한 숟가락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 4년간의 노력이 이 한 지원서에 모여야 되는데 네. 여기에다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알겠지 이렇게 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그냥 재료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프레젠트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이 내 3, 4년 동안의 그 활동과 노력과 그런 성과들을 이 종이에다 다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평가를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뭐 많으면 100명, 1000명 이런 학생들의 원서를 보다 보니까 하루에요? 네. 뭐 하루는 아닌데 이제 10분, 15분씩 나눠서 이제 긴 그쵸. 기간 동안 이거를 보는데 그럼 거기에 얼마만큼 뛰는지, 얼마만큼 유니크하게 보이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이게 다 거기서 거기 같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원자들이 많으면은 입학사정관들이 뭘 하냐면은 이 학생을 떨어뜨릴 이유를 찾아요. 아, 오히려 네. 잘한 거를 보는 것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친구는 탈락. 이걸 찾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쇼를 보면은 맞아요. 한 입 먹고 간이 좀 안 맞아. 맞아요. 아니면 색깔이 좀 이상해. 야채가 조금 네, 덜 익기가 익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깐깐하게 이런 거 하나 그냥 떨어뜨릴 이유를 찾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학생이 이 학교에서 떨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그 문제는 아마 원서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입학 지원서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입학 지원서 어떤 식으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써야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섹션이 이제 액티비티 섹션이 있거든요. 액티비티 섹션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레즈메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력서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나 자기가 노력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입학사정관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보기 쉽게 정리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보기 쉽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make sense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말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이력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공하는 거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내가 활동한 거는 좀 막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이런 활동들을 쫙 쓰면은 이게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좀 이게 진정성이 있나라고 의심이 되고 좀 의문을 갖게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타임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목표로 하는 평생 할 CS로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 학생이 진짜로 여기에 진심인지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바이올린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활동이 훨씬 많으면은 그러면은 좀 전공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알맞게 연관성을 찾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뮤직이나 이런 거가 뭐 뉴로사이언스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내가 음악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액티비티는 몇 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액티비티 섹션은 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되는 건가요?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둘째로는 이제 지원하는 전공에 관련된 이력들이 수상 경력이 눈에 이제 잘 띄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위에 놓고 어떤 거를 밑에 놓고 이런 오더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제일 최근에 그리고 제일 높은 경력들을 이제 미리 먼저 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오더를 하는 거죠. 좀 더 높고 좀 더 수상 경력이 큰 그런 경력들과 또 좀 전공 위주의 경력들을 좀 위쪽에 작성을 하고, 또 밑으로 갈수록 좀 전공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오래된 경력이거나, 오래되거나 그런 식으로 또 작성을 하는군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액티비티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수상 경력이라고 해도 너 뭐 무슨 대회에서 1등. 그러니까 누구든 이 대회가 뭔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대회인지 참가자가 몇 명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한 명 중에서 1등인지 100명 중에서 1등인지 1000명 중에서 1등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상 경력이나 뭐 액티비티 같은 게 얼마만큼의 임팩트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짤막하게라도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해줘야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라고 해서 이 대회들을 사실 너무 많잖아요. 대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얼마나 큰 대회에서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룬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그 전공, 내가 지금 지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그 전공을 하지 않은 입학사정관들도 있어요. 그래요?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다른 쪽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날러지가 없다고 하면은 내가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뭐 이런 거를 탔다, 뭐 골드 레벨이었다, 뭐 이러면은 모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이 대학
합격 비결,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월 1일 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탑 대학 합격 비결,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액티비티 섹션과 이력을 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윤곽을 잡아야 할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그럼 이력서 안에 이제 이 각 섹션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섹션은 이제 에듀케이션 섹션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의 이제 학업 성취도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한마디로 성적.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콜 셀렉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클래스, 챌린징한 클래스를 피했는지 아니면 그걸 했는지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weighted GPA가 있고 또 unweighted GPA가 있고 또 이제 클래스 랭크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좀 어렵고 점수 받기 힘든 과목은 피해서 쉬운 과목에서만 점수를 딴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과목들을 했다, 이런 과목들에서 성적을 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하는 점수를 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AP, IB 이런 어려운 클래스들을 레귤러로 하지 않고 했다는 거를 통해서 그 도전 정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엔 또 SAT, ACT, 이제 Standardized Testing 그리고 AP 테스트나 IB 테스트 점수도 들어가고요. 네. 또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면은 이 섹션에 넣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자격증이나 뭐 그런 업적 같은 거를 여기에다도 쓰게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에듀케이션 섹션이었고요. 그렇죠? 이게 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걸 되게 컨퓨징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에듀케이션 같기도 하고 리서치 같기도 하고 발런티어링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할 때 이럴 때는 여기다 넣는 게 맞고 만약 이 학교를 지원한다면 이렇게 넣는 게 맞고 더 유리한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어느 거를 더 눈에 띄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력과 같은 성적을 갖고도 이 입학 지원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예 다른 이력서처럼 보일 것 같아요. 네,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짧은 시간으로 이제 이력서를 본다고 하니까 네네. 첫 번째 거 몇 개는 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밑에까지는 안 가거든요. 하나하나 모두 다 꼼꼼하게 읽지는 않죠.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배치,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굉장히 이거 원서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는 어떤 섹션이 있을까요? 다음 섹션은 이제 리서치하고 인턴십인데요. 이거는 그 섹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뭐 어떤 회사나 아니면은 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룬 업적, 리서치나 인턴십으로 한 그 경험을 쓰는 거고요. 네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extracurricular. 이건 좀 통틀어서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요? 뭐 학교 클럽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volunteering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quality over quantity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보면은 한 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양은 엄청 많고. 네, 이제 클럽이나 이것저것 다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보면은 뭐 다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쵸. 항상 교회에서 봉사활동 거기에다 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력이 다 똑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끼리요. 네. 좀 비슷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10개, 15개 하는 것보다 이제 중심적으로 거기에 이제 리더십이나 그런 거를 좀 더 성취감을 좀 더 보여주는 한두 개에서 그런 게 더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좀 봉사활동도 내가 그냥 이런 봉사활동을 뭐 이만큼 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좀 여기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이런 부분,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내 엑스트라 커리큘럼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갑자기 12학년 되면서 뭐 클럽을 10개를 조인을 한다든지 그런 거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를 꾸준히 9학년 때부터 뭐 8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학생이 여기에 얼마나 기여도를 줬는지는 이제 리더십이나 responsibility를 얼마만큼 했느냐거든요.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일들을 해왔지만 점점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왜 나의 이 직급이랄까요? 이런 게 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 성장 과정과 좀 발전했다. 네, 그러니까 이 클럽에 4년 동안 있었네. 근데 한 게 없어요. 얘가 그럼 왜 있었지? 그쵸. 알고 보니까 뭐 여자친구가 거기 있었다든지 이런 엉뚱한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진짜 이 클럽의 이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패션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를 더 할 거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리더십을 보게 되죠. 아. 특히 동양 아이들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소극적인 경향이 네,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방금 그 교회 봉사활동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거기서 뭘 하고 그거를 이제 성취나 임팩트 그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오르게니제이션을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더 발전시켰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냥 뭐 내가 이런 봉사활동을 여기서 이만큼 했다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뭐 교회 활동이라도 맨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걸 이웃들로 아니면 다른 단체들과 연관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큰 임팩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것도 또 작성할 때 순서 같은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순서로 좀 작성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한 거, 그리고 more recent, 그러니까 타임으로 보면은 이제 제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거 그런 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업적. 없죠. 그러니까 내셔널 업적 그게 이제 제일 크겠고 그 다음에 뭐 state, regional 뭐 아니면은 이제 city 뭐 아니면 그 학교 안에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순서 배치를 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섹션으로는 또 어떤 게 있죠? 네, 이게 이제 awards and honors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상들을 받는 거죠. 이제 업적이라고 하지만 꼭 대회에서 1등, 2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 말고도 자기만이 이렇게 한 거, 만든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꼭 어떤 대회에서 내가 수상을 했다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업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수상 경력 같은 것도 내셔널 레벨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나누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순서도 또 좀 대단한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내가 2학년 때 반에서 스펠링 비 1등을 했는데 그거 넣어도 되냐? 네네. 그거는 이제 2학년 때 한 거기, 그거 이제 업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작은 거기 때문에. 네네. 리브 아웃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근데 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은 학생들은 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쓸 때.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비교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자기만의 스킬이나 탤런트나 이번 하비, 취미 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독특함이나 이런 거를 더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취미 같은 것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좀 티피코 동양 아이처럼 공부 네네. 잘하고 성적 좋고 뭐 이런 거 있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판에 자기가 유튜브를 운영한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 무슨 유튜브 하나 그러니까 이제 스탑앤고 애니메이션 레고로 네네. 갖다가 이제 세타이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독자 수도 좀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좀 라이트한 토픽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왜 일찍 얘기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이게 나 그렇게 대단한지 난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다. 건데 이게 근데 뭐, 보면은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독특함이나 이런 거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게 말씀은 이제 튄다 그러죠. 그렇죠. 이 친구의 개성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네. 입학 사정관들의 눈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경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자면은 그 한 입을 먹으면서 완전 독특한 그거 하면은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또 라면이고 또 라면이고 또 라면이다가 갑자기 맞아요. 뭐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게 별로 대단한 건지 몰랐어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카운슬러 분들이 하는 게 있고 모든 거를 다 끄집어내요. 그 학생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가 생각하기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프리 토킹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해라. 너에 대해 그러면은 모든 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서 어떤 거를 쓰고 어떤 거를 안 쓴다든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학생들이 정리가 되니까 원서를 한번 오픈을 하면은 네네. 어떤 학생들이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어렵다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펼쳐보고 나면 이거 어렵네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덜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똑같은 취미도 어떤 식으로 내 업적으로 좀 연관시켜서 그걸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대단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더라도 어떻게 쿡하느냐에 따라서 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대학 지원서 이력서는 또 어디에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들어보셨으면 이제 커먼 앱이라고 있어요. 커먼 앱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서 제가 이제 원서를 낼 때는 학교마다 원서지를 다 받아서 직접 써서 보내야 됐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는 그거 이제 컴퓨터화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즈메 이런 걸 다 쓸 수가 있고요. 그게 모든 학교에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거의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해요. 네네. 근데 어떤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립대학교에서만 쓰는 애플리케이션 포털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건 또 따로 따로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원서를 작성해서 첨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여기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애플리케이션, 레즈메, 그리고 에세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recommendation letters, 그리고 이제 뭐 financial form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동등이 다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학교마다 따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에세이들이 따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학교에 지원할 때 뭐 3-4개의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5군데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15개에서 20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정말 말로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과정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빠르게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원서를 지금 오픈하면은 멘붕이 올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recommendation letter 같은 거는 미리미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안 하고 모르고 아니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아니면 델라인이 언젠지. 왜냐면 학교마다 다 델라인이 달라요. 다르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early 제도나 regular 제도 이렇게 따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뭐 honors 프로그램에 이런 거는 더 일찍 해야 되고 아니면 rolling admission은 빨리 지원하면 더 유리하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쵸.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네요. 이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전문적인 이런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좀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매년 이렇게 게이트웨이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이 어디 들어갔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아, 네. 또 네, 수치로 볼 수가 있군요. 참고로 보시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애드바이스를 모르니까. 네네. 하시면 이제 컨설테이션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버클리 아카데미의 자세한 이런 프로그램 내용들은요, www.berkeley 숫자 2 academy.com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구글에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9-562-3324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한국어로 또 상담과 등록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이 번호 잘 저장해 두셨다가 학부모님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